신월명리. 신월명리를 만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나무위생을 의인화시킨 명쾌한 이론, 신월명리 이론. 8가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명리개벽 발갓, 일두론 발갓, 절기력, 창안, 지지장간의 오류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명리이론의 정석 신월명리이론을 학문적 전파를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월명리는 은퇴 후 행복한 삶, 인생 이모작, 확실한 비상식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젊은 분들은 직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월명리 수료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원분들도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신월명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달 개강하며 통변 강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월명리를 만나보세요. 신월명리를 만나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신월명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형도 춤을 추고 저도 춤을 춥니다. 감사합니다. 야교 물왕. 근데 그 요자를 가지고 여기는 요구한다라고 보니까 요자는 여기는 요약하다. 어떤 그 요점에 그러니까 약이라는 뜻이 이를 짓자가 뜻이 있거든요. 이르다는 그래서 야교라는 거 뭐냐면 그 요점에 이르게 되면 물이 왕성하게 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번역들이 사실은 뭐냐 하나 더 첨가하면 한자리에 번역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같이 논의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따로 대답이 필요 없죠. 예. 이거 제가 아까도 처음에 왜 그 랭귀지 테이블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김경수 선생님 지적이 한문의 물리상 맞는 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게 일반 서적이 아니라 이게 좀 놀이터가 달라. 이 놀이터는 명리철학의 놀이터이기 때문에 섞는 그 물리 가지고는 이게 초등학생 문법책으로는 안 되는 거지. 제가 하나 보고 통과했어요. 제가 심하게 말하면 아니 존중을 해줘야 돼. 옛날에 이제 강태산 선생님이 이제 그 풍수 쪽에는 대가 있어요. 그래서 강태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추기회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나한테 뭐냐면 산행진이라는 풍수 책을 줬어요. 그리고 번역한 게 맞냐. 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뭐 풍수를 모를 텐데 거의 대부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문에서 물론 여기가 뭐 다르게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저도 이제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문장이 해석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제대로 번역이 안 나오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어정적으로 보면 많이 엉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크게 느끼는 부분들이 어디를 한자에 대해서 그것들을 입히고 약간 취약한 부분이 아, 이게 하면, 예, 아까도 제가 그 단어를 빨리 못 하는데 아니 말고 예. 그 말씀에 각자 업무별로 언어가 다 다르다. 그거를 이야기하자 하면은 그 인문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언어의 권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권력. 그래서 명리는 명리적인 말하려면은 전문 풀이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 예를 든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저자 신원을 비판적 고찰을 한 내용이 또다시 비판적 고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그거는 명제입니다. 그거를 제가 비판하지 마십시오 혹은 이것으로 확진됩니다 라고 절대로 건방스럽게 말씀을 하진 않겠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사직이라는 것은 물론 왕실에서의 사직도 됩니다만은 저희 문중 같은 경우에는 제식이 있습니다. 넘부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직이라는 것은 대를 이을 제사를 모시는 그러한 행위다. 그랬을 때는 꼭 제왕적인 어떤 그거로서 해석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러고 하나 생이라는 것은 패싱이라고도 볼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명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전문성의 용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게 합당하지 않는 걸로 사례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언어 게임 중요하다니까. 자, 또 플로어에서 이렇게 또 주인이 없으면 더 좋아요. 얼른 우리가 좀 2차에 가서 이게 곡기가 좀 들어가야 돼. 곡차가. 그래야 이 얘기가 자유롭게 나오죠. 3초만 기다릴까요?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급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머리가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예. 자기소개 하시고 예, 저는 원광대학교에서 수학을 했어요. 했는데 이 논문을 보니까 지금 다 그냥 좋은 얘기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논문 형식에서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같은 경우 주역에 대해서 원문을 쓰고 가열고 한글을 좀 풀이를 하고 이런 경우는 이게 주석으로 이렇게 각주로 빠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이렇게 쓰면은 논문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청각에 대해서 뭐 있는데 그 용어 중에서 정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논문은 원래 정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렇게 논하는 것이지 정리하면 이거는 단행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논평자를 중에서 한 분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논평자가 발표자보다는 논평자라든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학문이 되려면 이렇게 술 먹고 목소리 끊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차분하게 논문을 써서 주장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논문과 논문이 싸워서 더 설득력이 있는 논문이 이 학문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명리철학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느슨하게 이해를 하면 가능한 얘기긴 한데 사실은 저 선생님 말씀대로 가야죠. 저기 정말 이근철 선생님 대표 지적당했으니까. 진짜 진짜 잘 주신 게 저 쓰면서 참 이걸 밑으로 빼나 그냥 살려야 되나 싶었던 게 생자 자체를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이 여기 붙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붙어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빼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제 차입니다. 그걸 하나 구분할까? 급한데 일단 하고 나중에 혹시 좀 중요한 새로운 약설제 올릴 때는 정리하더라도 이번은 뜻이 그냥 생자 의미 해석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문장도 같은 해석이 붙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그래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게 예식장에 와서 주례라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 주례사는 그냥 저희 좀 문열이 같은 거 앉혀놓고 그냥 영웅이니 이러잖아요. 칭찬만 하는 게 주례사인데 여기는 학계라 학계는 깔 땐 까고 그러면 안 돼. 비판할 땐 비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지적 잘하셨어요. 훌륭하신 분. 잘 들었어요. 또 질문 있으시면. 제 질문인데 질문 외에 괜찮아요. 요새 출산 폐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한 건지 우리 학교 오늘 학술 이 주제는 아닌데 간결하게 평소에 많이 고민해본 주제라서 요즘 밤 사주가 없거든요. 저녁에 태어난 사주가 점점 드물어집니다. 병원이 의사들이 낮에 제왕절개를 낳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새벽 사주가 거의 없습니다. 새벽 밤 1시, 2시, 3시에 나는 사주 구경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 분포로, 그러니까 자연 분만에 의해서 표준 분포를 하게 되면 보통 대한민국에가 한 사주당 약 200명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냥 51만 8,400까지인데 5천만 국민이라고 놓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남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데 지금 대부분 밤은 없어지면 그럼 낮에 태어났다는 얘기니까 분포가 낮으로 가버리죠. 그렇게 인이사주 그리고 요즘
여성 비하를 하려는 건 아니고 여자 임산부들께서 제왕절개를 좀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율이. 그 얘기는 이제 만들어진 사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주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명량의 위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 젊은이들 잘 안 맞아요. 실제로. 말해보시면 젊은 애들 영문도 모르니까 그게 끄덕끄덕 하는데 사실은 아닌데 근데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냥 끄덕끄덕해서 맞습니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20대 뭐 초반, 중반 또 뭐 고생 안 하지 않습니까? 사건 뭐가 있겠어요, 젊은 애들이. 뭐 30년, 40년 전에는 뭐 고등학교를 가니 못 가니, 대학을 가니 못 가니, 사람도 많고 좌절도 많아서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웬만하면 다 대학 가고 보니까 젊은이들 사건이 없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주풀이하면 맞지도 않고 이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명략으로 보자면 위기가 돼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그 기륭화복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또 출산태기를 할 때 물어보죠. 이왕이면 좋은 시. 그래서 한 3, 4개 이렇게 뽑아달라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시를 만들 때 좋은 걸 만들지 나쁜 걸 만들 사람은 없잖아요. 돈 받고 그 출산태기 해주시는 분이 돈도 적지 않게 받죠? 근데 최대한 좋은 걸 넣죠. 그럼 좋은 게 뭡니까? 재관 아닙니까? 돈과 지위, 여자, 남자, 뭐, 자식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복을 잔뜩 집어넣죠, 그 중에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태어난 사주가 그렇게 복이 많았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죠. 표준 분포가 24시간으로 되게 되면. 그런데, 그러면은, 그 부모가 자식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말로. 부모도, 낳을 자식의 부모도 자식 복이 있는데, 자식이 더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나는 꼴이 되잖아요. 그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자, 이것은 무형의 영역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학술적인 얘기입니다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식 복이 10이라고 한다면 출산태기로 만들어진 사주는 복이 15, 20일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5나 10이라는 그 불일치와 오차는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고 어떻게 떼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오차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출산태기에 관한 사주 명조로 인한 그 명조풀이나 운명풀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맞을 수가 없다. 만약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자식한테 복을 다 주는 만큼 부모는 복을 덜어내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니까. 원래 10억 자산가 아들놈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100억 자산가가 됐냐? 그럼 90억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게 구현된다 하면 그 90억은 어디선가 가져와야 돼요. 부모 유산에서도 뻥튀기해서 가져오던가 누구한테 삥을 뜯던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서 어떤 탈이 날 것인가? 그렇죠? 그럼 부모가 조기 사망을 하든가 아니면 재산 분쟁이 나서 자식들이 약탈을 해가지고 가져가든가 아니면 무지막지한 며느리가 와가지고 실무 공양하지 않고 돈만 막 뜯어낸다든지 형제 방문시켜서 형제한테 갈 유산 다 가져오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인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출산태기는 여기 지금 아마 현업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개입하는 것은. 그 복을 누가 가져올 것인가. 그거다 복을 잔뜩 주면. 그러면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모가 1번을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 출산태기를 해준 영업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원인을 만들어줬으니까. 지금 되게 위험한 문제입니다. 명리학자는 사실은 사주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명리학계는 명이 사람인데 명을 하나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아무 생각 없이 돈과 지위, 뭐 여러 가지 건강을 그냥 필요 이상으로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지어주는 거죠. 되게 위험한 거죠. 도덕 윤리적인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답을 거기 간단히 답을 우리가 흔히들 증기누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증기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누가 왕비가 될 것이냐 이것의 증기누설이 아니고 사실은 놓고 보면은 지금 금시 말씀하셨다시피 사주를 말하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자체가 증기누설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자연에 의해서 태어나는 무위법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주를 인위적으로 태기해 주는 것은 사실은 원칙에 그게 말하자면은 그 게임이 안 맞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있어 보면은 어차피 좋은 사주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2,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좋은 시간을 좋은 날짜 태기를 주십시오 하고 봤는데 좋은 시간을 좋은 태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날을 따져봐도 좋은 날이 좋은 사주가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태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해주려고 보면은 안 좋은 경우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 애는 그대로의 팔자로 타고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 때는 먼저 되는 거는 태기를 해주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러고 자기 복을 가졌으면은 태기를 해주든 안 해주든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나더라. 즉 좋은 시간을 좋은 날짜를 택해주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아프든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말하자면 지방절기가 안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태기를 안 하는 게 맞고 하더라도 자기 복에 태어나더라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제주예요. 우리는 길게 못해. 하여튼 여러 가지, 원래 어떤 학문이든 술이든 재밌게 놀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회장님. 멸당이 그러다가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오케이. 예. 너무 빨리 끝나. 아니, 괜찮아요.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으니까. 제가 사실은 노는 입에 연분한다고 한 10년째 주역 전이 대전이라는 책을 읽어요. 우리 동양고전에 대전이라는 게 붙은 건 영락대전이라는 뜻인데요. 영락대전은 잔주가 있어가지고 두껍습니다. 주역이 한 4,000페이지 되죠. 자우지가 그건 뭐 자랑이 아니고 노는 입에 연분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김필수 회장님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주역 전공하셨던 그분이 하는 말이 사주 관상 이런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먼저 딱 물어보는 게, 사막에서 영나는 걸 어떻게 설명할겨? 시간을 좀 하지. 근데 그러는 거 빨리 가. 자기가 대답을 안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제 전공이 제자백과인데, 제자백과의 노자가 전공인데요. 거기 제자백과를 하다 보면 노자는 약간 형초 지역, 지금 남쪽,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 영윤 자문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영윤은 초나라의 재상을 영윤이라고 불러요. 이쪽 북쪽에서 재상이니 뭐니 그렇게 부르지만 삼국인이 이렇게 하는데, 초나라는 약간 중원하고 다르니까. 하여튼 그 영윤 자문이가 처음 태어났어. 태어났을 때 이제 거기도 사주관상 보는 사람이 뜨고 와가지고, 이 새끼는 그랬어. 이거는 거기서 이거는 보나만 하니까 이거 먹이지도 말고 입히지도 말고 버려. 근데 걔는 형을 딱 보고, 야, 이거는 재상이다. 이 새끼는 어떻게 키워도 이건 재상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된 거지. 유명한 사람이니까 영윤장으로 논어에도 나오고 있는 유명한 영윤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말을 들은 형은 나는 어떻게 해도 된대야. 그러면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 장훈이는 이제 원래 장훈이 자고 이 동생 뭐라 그래 무슨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빨리 공부를 하고 말도 신중하게 하고 행동도 반듯하게 하고, 이게 신원서판을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그냥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문이가 영윤이 되고, 이 형은 동생 덕분에 거지를 안 했는데 좀 낮은 클래스로 이렇게 살게 돼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끊으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하죠. 학술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세미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노자신 주석서라고 책을 제가 출판한 저자인데요. 제가 기존의 학회에서 제도권 대학에서 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개념의 책을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이걸 제가 영어권으로 번역을 해서 주요 대학에 아이비리그 그리고 유럽의 각 대학에 이걸 뿌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해석을 할 사람을, 지금 번역을 할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양 철학의 기본 상식이 있고, 또 뭔가 어떤
노장 사상의 그 어떤 그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아, 이건 뭐 진짜로 관계가 없는 아무 관계 없는 책인데 요거 일단 술자리 가서 뭐 그런 정도 얘기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면 그냥 끝내지 마. 되게 친절하는데 혹시 제가 문자 보냈을 때 아,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없겠죠? 네, 아니 여기 잠깐 우리 선생님 아니 제가 문자 보냈을 때 질문해도 됩니까 하는 분이 제게 문자 오더라고요. 혹시 안 오셨습니까? 안 온 것 같아요. 안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끝내고요. 요거 이거 공식적으로 오늘 종합 토론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폐회사 및 공지사항을 정인한 회장님께서 하겠습니다.